네, 다시 한번 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 김영준 학원에서 중등부 팀장, 중3 팀장 맡고 있는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이제 스트리밍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송출을 하다 보니까 현장을 좀 직접 찾아주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이 인강으로 스트리밍으로 같이 이제 듣고 계시는 혹은 이제, 나중에 좀 시간 내셔서 뭐 보고 계실 학부모님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제 항상 설명을 준비할 때마다 이 대치동 한 바퀴를 계속 몇 바퀴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걸어 다니면서 한번 슥 살펴보고 또 딱 특히 제가 한 4시에서 한 5시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도 진짜 많이 마주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치동엔 학원도 많고 또 좋은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학원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특히 이 자리에 와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면서 이 생각을 계속했어요. 이렇게 감사한 이제 학부모님들께 어떤 말씀을 좀 해드려야 도움을 좀 드릴 수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제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요. 저는 이번에 이제 내신에서는 대명중, 그 다음에 대청중, 그리고 역삼중, 숙명여중, 휘문중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 학원에서는 제가 2012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사실 학원 선생님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여기저기 이제 다른 학원에 좀 많이 출강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 한 학원에서 좀 오랫동안 하게 된 것이 어떤 그 원장님과의 좀 인연도 있고 또 이 학원이 만들어간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지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저랑 좀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좀 오랫동안 같이 하고 있고요. 한 자리에서 오래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한 자리에서 좀 오랫동안 학생들을 만나고 학교들의 어떤 그 출제 경향들을 좀 살펴보면서 제 나름대로 좀 쌓여있는 노하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괜찮은 강사입니다. 얘는 괜찮은 강사고요. 그래서 한 뼘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강사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우리 양소민 선생님이시고요. 구룡중, 도곡중, 서일중, 신천중, 언주중, 은성중, 중동중 담당이십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학원 강사 경력도 갖고 계시고, 또 중3 수업도 21년부터, 특히 우리 학원 그 중3 수업을 21년부터 좀 오랫동안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전략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드시고 판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잘 짜셔서 이제 학생들이 정말 좋은 그 어떤 에너지를 받아가고 또 좋은 것들을 좀 받아갈 수 있게 항상 좀 노력하시는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소중 선생님, 개원중, 개포중, 단대부중, 대왕중, 서운중, 진선여중 담당이시고요. 원래는 이제 반포에서 좀 오랫동안 저희가 반포 분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반포 분원에서 오랫동안 중등부 팀장으로 같이 일을 해주셨고, 사실 이제 반포에서 선생님을 모셔올 때, 저희가 이제 중3에서 그 강사진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물색을 했는데, 이소정 선생님만 한 분이 없어서, 네, 제가 이제 반포 원장님한테 이렇게 한 소리 들어가면서 좀 어렵게 모셔왔어요. 그 반포 안에서도 중등부 안에서도 굉장히 좀 특히 수업도 잘하시고 관리력으로 좀 탄탄하신 분이라고 좀 정평이 나 있으셔서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들께서 이제 뭐 개원중, 개포중, 단대부중 담당 그 학교이시거나 혹은 이제 저희 지금 정규 수업 들으시는 이 학부모님들께서는 한번 영상을 보시면
엄청난 판서를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판서가 진짜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우리 양소민 선생님도 판서 잘하시기로는 진짜 어디 가도 서럽지 않으신 분인데 제가 이수준 선생님 판서를 보고는 야, 이거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판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수업을 잘하시고 또 판서나 어떤 이제 학생들 관리도 굉장히 좀 짜임새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해부터 같이 하게 된 김은혜 선생님이신데요. 대치중이랑 잠신중 담당하십니다. 이 선생님은 사실 제가 오랫동안 지인으로 좀 오랫동안 같이 이제 지내왔던 선생님인데 굉장히 좀 인격적이시고 또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고 또 강사 경력도 좀 오랫동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함께 하시게 된 송시환 선생님이신데요. 일단 이 선생님의 어떤 캐릭터를 그냥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쓴 것처럼 솔선수범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귀찮은 걸 마다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 굉장히 좀 좋아하고 아이들 굉장히 좀 좋아해서 그래서 엇나가는 학생들한테도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좀 굉장히 좀 인격적인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꽤나 괜찮은 강사지만 제가 정말 인복이 좋아서 저희 팀 선생님들이 저희 중3 팀으로 같이 수업하신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2026년에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중3 1년 동안 학생들을 이제 좀 책임감 있게 데리고 가실 때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수업 한 수업 정말 최선을 다하신 선생님들이라서, 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께서도 좀 더 이제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소개 잠깐만 좀 나오셔가지고 인사만 좀 하시겠어요? 네. 사진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 조금 그럴까봐, 네, 사진은 빼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소중 선생님이세요. 네, 양소민 선생님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거 얼마 전에 그 1분짜리 영상을 좀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3 처음 시작이고,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요즘 또 쇼포맷 시대이지 않습니까? 대쇼포맷 시대. 그래서 또 너무 길게 하면은 저도 사실 요즘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내신 설명회 하고 이런 걸 좀 보는데 사실 10분 넘어가면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10분 넘어가면 잘 안 보게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주문한 게 우리 제일 중요한 거 딱 원띵만 딱 해가지고 1분짜리 영상 좀 찍어서 좀 좋은 에너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자 해가지고 진짜로 한 1분에서 1분 30초짜리 영상을 좀 찍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담당하시는 아버님들께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랑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또 이제 저희가 내신 꿀팁 하나씩 좀 방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그 본질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중3에서 100점을 받는 것이 고1 내신 국어로 봤을 때 1등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저것도 뻔한 질문하고 있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중3에서 100점 받는다고 해서 고1에서 혹은 고2에서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으로 이어지기는 진짜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근데 그래도 중3에서 100점을 받은 친구들이 또 고2 올라가서 1등급 받을 가능성은 아닌 친구들보다는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느냐, 공부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공부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 이런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중3 내신이 일단 당장의 점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예비 과정으로서의 또 중요한 그 시기에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중3 내신 국어를 좀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은 자료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이제 자료들 보시면 제가 오늘 수업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진행하면서 쭉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요 앞에 있는 슬라이드 자료를 이제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게 요 프린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끔씩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게 된 이유가 어머님들께서 설명회를 제가 이렇게 할 때 몇 부분 슬라이드 같은 게 나오면은 어머 저건 찍어야 돼 하고 이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안 찍으셔도 되게 똑같이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페이지상으로 보시면 4페이지부터 쭉쭉 넘어가시면서 슬라이드랑 같이 넘기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받으신 자료들 중에 이 자료는 학생들한테 꼭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경향 분석집이에요. 그래서 물론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숙명여 중이면 숙명여 중, 역삼 중이면 역삼 중, 자기 학교에 해당하는 경향 분석집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따가 그 각 학교별로 경향을 조금 이제 간단하게는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작년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풀어놓은 게 이제 이 내신 경향 분석집이라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머님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보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한번 그냥 읽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어보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매우 크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들여다보면은 저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샘플로 드리는 정규 수업 같이 이제 보내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또 정규 수업 말고 이제 일단 내신부터 좀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중1 워크북이긴 하지만 중1, 중2, 중3이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스타일로 이제 나눠주는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게 어휘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제집에서는 학생들이 빈칸을 채우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정규 수업 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커다란 과제집 들고 다니면 학생들이 좀 불편할까봐 이렇게 좀 워크북 스타일로, 포켓북 스타일로 조금 작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좀 이제 외울 수 있게 이렇게 워크북 형태로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보시라고 샘플로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중1, 중2, 중3 다 똑같기 때문에요. 중1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중3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질문, 어떻게 하면 중3 국어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이제 고등 국어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안착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3 국어 내신이 중요한 이유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중1, 중2에 비해서 내용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 내신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중3 문법에서 의문체계, 그 다음에 문장일자임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학기별로, 그 교과서별로, 출판사별로 조금씩 달라져요. 어떤 학교는 의문체계가 1학기이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또 문장일자임이 1학기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의문체계나 문장일자임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고등 문법으로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고1 문법에서 표준발음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표준발음법은 앞에 있는 의문체계를 모르면 완전히 아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일자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기에 나오는데 2학기에 나오든 1학기에 나오든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중학교 1, 2, 3학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원을 꼽아야 한다면 이 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짜임 파트를 잘 공부를 해야 고1에서 나오는 문법 요소, 사동, 피동, 높임, 시간 표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표준발음법과 같이 나오는 한글 맞춤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의 짜임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아는 문장이라든지 혹은 뭐 문장 성분 이 내용이 잘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3 문법이 고등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학 측면에서는 고등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필수 작가들이 천재박, 천재노 이 출판사가 사실 지금 이 주변 인근 학교들에서 제일 많이 다뤄지는 이제 출판사예요. 뭐 역삼중이라든지 역삼중이 천재박이고 대청중이 또 천재박이고요. 뭐 숙명여중이나 뭐 구룡중, 도곡중, 천재노를 선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 같은 경우는 진선여중, 단대부중이 선택하고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출판사인데 그 각 출판사에서 1학기, 2학기에
2학기에 다루는 보통 1학기거나 혹은 2학기에 제일 초반에 다루는 이 문학 작품들에서 되게 중요한 작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나 2학기 중간 기말 첫 시작할 때 이 작가들을 학생들이 좀 잘 알고 들어가면 고등에서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이 작가들을 다시 한번 만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분석 훈련입니다. 분석 훈련. 그래서 이제 시에 있어서 상황 정서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시에서의 분석 원리. 그 다음에 소설에서 인물, 사건, 배경을 이제 그 발췌된 처음 보는 지문 안에서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원리. 그리고 뭐 표현법에 있어서 표현 기법을 분석하는 그런 원리. 이건 분석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도 고등 내신과 수능에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3 국어가 굉장히 좀 내용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내용적으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중3 올라오면서부터 문제가 좀 이제 까다로워지기 시작해요. 좀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중1, 중2부터. 중1, 중2보다도 좀 더 이제 문제가 좀 까다로워지는데, 이제 까다로워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이게 소위 수능형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보기, 뭐 외부 지문이 주어지는 뭐 보기라든지, 뭐 아니면 정말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을 아예 지문에다가 내놓고 교과서 본문의 내용과 비교 혹은 적용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혹은 어떤 유사한 사례를 추론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그래서 이런 추론형의 수능형 문제들이 학생들이 좀 굉장히 좀 까다로워하고 좀 난이도도 높고 배점도 좀 높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를 학생들이 좀 제일 싫어하죠. 문법을 제일 싫어합니다. 문법을 제일 싫어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일 것 같으세요, 어머님? 문법을 왜 제일 싫어할까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외워서 내 것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대충 외워서는, 그냥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외워서는 문법에서는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약간 집요함이 좀 필요하거든요. 문법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집요하게 잘 공부를 해놔야 이 내용이 고등 문법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까다로운 문제와 관련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중3에서 100점 받은 친구가 고1에서 1등급 받을 수 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대체로 중3에서 100점 받은 친구가 고1에서 1등급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본 100점 받는 친구들의 기본적인 공통점이 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 100점을 받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 점수가 대체로 항상 상위권에 나오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제가 이제 10몇 년 동안 그래도 강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뽑아 올린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예준이 어머님 뭔 것 같으세요? 어떤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어떤 친구들이? 제일 중요한 뭘 것 같으세요? 네. 오, 네네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얘기하셨고, 또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좀 지켜봐왔을 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3, 4년 전에 가르친 친구인데, 이 친구의 동생이 이제 지금 중3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3으로 올라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희 오빠 가르치셨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저희 오빠 이번에 서울대 의대 붙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었냐면 물론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사실 되게 많거든요. 이 동네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조금 이제 제가 남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공부 잘하는 그 친구를 비롯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질문을 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질문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무작정 선생님 이거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이 친구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이 안 되더라도 일단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답을 생각을 해와요. 그래서 그 답을 생각한 것과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다듬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는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좀 생각을 하고 너희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왜 답변을 해주는 AI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I한테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좀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질문을 하기 전에, 누군가한테 질문을 하기 전에, 내 나름대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그 생각을 딱 한 번, 내지는 한 5분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학생들은 뇌가 금방금방 변하기 때문에, 이 생각 근력이 확확 붙는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지켜봐왔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말하기 전에, 질문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좀 해봐라. 그래서 너가 이상한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상관없어. 그거랑 그 빈틈을 선생님이 메꿔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꼭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어머님이 너무 답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게요. 공부 습관을 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중3의 국어 공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어떤 공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드립다 막 파는 게 아니라 학습 목표, 그 단원 안에서의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딱 알고 전체를 좀 조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전체를 딱 한번 크게 한번 통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좀 반대로 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럼 좀 약간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성을 좀 잡아줄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좀 올바른 공부 순서를 좀 잘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가이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학생들을 좀 보면은 교과서의 정독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많이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를 많이 풀면, 그러니까 양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통합니다. 중학교에서는 통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또 어려운 지문, 이런 거를 접하는데 이제 어떤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양적인 공부에서 좀 질적인 공부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첫 시작이 저는 교과서의 정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것. 그래서 문제만 풀면 사실 그 문제에 지문이 있거든요. 사실 뭐 시 같은 경우는 전체 지문이 나오지만 뭐 비문학이라든지 소설 같은 경우에는 발췌해서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문제만 풀어본 친구들은 정독을 끝까지 크게 안 해보고 문제만 풀어본 친구들은 그 놓치는 지문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그렇게 놓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놓치는 지문을 딱 골라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안 봤을 것 같은 걸 확실하게 딱 골라내서 거기서 문제를 내버리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독과 정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과서는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는 정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정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으로 가는 거고요.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변형문제 대비로 가는 거고. 이런 어떤 효율적인 공부 순서를 저희가 이제 학생들과 수업과 또 자료를 통해서 또 가이드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학교마다 좀 스타일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굉장히 조금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그 전에도 중3을 좀 오랫동안 계속 하고 계시면 공립학교라고 하더라도 그 전년도에 중3을 하셨던 선생님이 또 이번에 또 중3을 하시게 되면 그 스타일이 계속 똑같이 좀 유지가 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학교별 경향을 좀 간단하게 원포인트만 짚어드리면요. 구룡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문제를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 지문을 잘 정독하는 것이 구룡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원중 같은 경우에는 개원중은 문제를 출제할 때 구석에서 잘 내지 않고요. 중요한 문제를 기본기 위주로 학습활동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날개 이런 부분을 물론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큰 줄기를 잡는 것이 개원중 시험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포중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개포중은 그 개포중 자체 기출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개포중은 여태까지 지금 출제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외부 지문을 좀 많이 출제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대부중은 남학교인데 되게
깐깐하게 됩니다. 남학교인데 좀 깐깐하게 내는 학교고, 또 서술형 문제도 좀 깐깐하게 조건을 좀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대명중 같은 경우에는, 대명중은 똑같이 서술형이 나오긴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대부중에 비해서는 똑같은 서술형이라도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좀 편하게 서술형을 좀 접근을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문학 파트에서 좀 헷갈리는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변형 선지들을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왕중 같은 경우는 이 학교는 시험지만 보면 별로 안 어려워 보여요. 시험 문제를 잘 모르는 분이 이렇게 시험지를 보면 뭐가 이렇게 막 보기가 되게 많고 뭐 굉장히 선지가 길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대체로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왕중 같은 경우는 문항의 길이는 짧은데, 이건 수명여중도 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문항의 길이는 짧은데 읽어보면 결코 쉽지 않은 난이도의 문제라서, 특히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기본적인 독해력을 좀 갖춰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대청중이 제가 지금 최근 2개년 문제들을 살펴봤을 때, 전체 다 살펴봤을 때 최근 2개년 제일 어려운 학교가 대청중이에요. 대청중이랑 역삼중이 제일 어렵습니다. 대청중, 역삼중이 난이도가 최근 2개년 동안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조금 쉬웠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좀 쉬운 편이었는데 2024년, 2025년부터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서 추론형 킬러 문제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정선지들이 좀 나와서, 저는 이제 대청중, 역삼중이 아닌 친구들도 같은 출판사를 공유를 하고 있으면 대청중, 역삼중 문제는 무조건 꼼꼼하게 좀 풀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좋은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치중은 기본기에 충실한 시험, 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난이도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기에 좀 충실한 시험이라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교과서의 어떤 핵심 개념, 학습 활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암기를 좀 잘 하고, 그렇게 하면 좀 잘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대신에 복수 정답 문항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답 2개를 골라야 돼서 정답 2개가 다 맞아야지만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좀 변별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곡중은 시험 범위가 진짜 많습니다. 도곡중은 시험 범위가 좀 많고요. 보통 중학교 시험에서는 이 한 단원에서 2단원 정도는, 혹은 뭐 선택학습 같은 것들은 좀 빼는 경향이 있는데, 도곡중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넣습니다.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좀 시험 범위가 많아서 학습량 자체에 좀 부담이 좀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비중이 되게 높아서 학교 프린트를 잘 정리를 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일중,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프린트의 중요도가 좀 높은 학교고요. 문법을 좀 어렵게 내는 학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운중 같은 경우는, 서운중도 사실 시험 난이도가 꽤나 높은 학교인데, 이 학교는 외부 작품을 좀 많이 내가지고, 이 외부 작품을 통해서 시험의 어떤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하는 학교예요. 그리고 문법 문제를 낼 때도 교과서 외에 나오는 문법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그걸 통해서 좀 난이도를 높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명여중. 네, 숙명여중. 왜 우냐면요. 숙명여중은, 저는 숙명여중 시험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문제를 출제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숙명여중도 그렇고 진선여중도 그렇고 여중 친구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진짜 꼼꼼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이 여중 애들의 특징이. 그래서 그 꼼꼼한 애들 사이에서 줄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선생님이 얼마나 이 문제를 고르고 또 고치고 또 바꿔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초임 강사일 때는 숙명여중 문제를 볼 때는 정말 짜증이 났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워요. 진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가 좀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숙명여중 덕분에 저도 굉장히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거든요. 숙명여중에서 어떤 문제를 낼지, 숙명여중에서 어떻게 문제를 내서 학생들을 어떻게 괴롭힐지
변형선지 어떻게 나올지 진짜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좀 고민이 되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교과서나 프린트에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좀 출제하는 네, 그런 학교입니다. 학교 수업이랑 필기 중요도가 매우 높고 학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진짜 나노 단위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학교. 그래서 이 학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숙명여중 맡은 선생님은 저희 학원에서는 진짜 나노 단위로 학생들한테 그 필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모아서 그 필기를 종합한 그 어떤 그 단권화된 또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는 예, 그런 학교입니다. 조건 많고 요구사항이 복잡한 좀 서술형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하고요. 네, 숙명여중, 전 진짜 숙명여중 너무 좋아하거든요. 약간 애증의 학교예요. 너무너무 숙명여중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저는 학교 선생님들도 다 외우고 있어요. 1, 2, 3학년 선생님 이번에 또 김성수 선생님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나? 네, 그 선생님 또 선생님들 또 성향 같은 것도 좀 파악을 할 정도로 네, 숙명여중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천중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도나 시험에 따라서 좀 난이도 편차가 좀 큰 편인데요. 근데 이 학교는 매번 맞춤법 문제를 그렇게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 한글 맞춤법을 그 각 시험마다 좀 나눠가지고 좀 가르쳐 주시면서 좀 이제 그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형 적용 문제의 비중도 좀 높은 학교다. 그 다음에 이제 언주중. 이 언주중도 학교 프린트에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고 이 학교도 문법이 좀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거의 고등 수준으로 내지는 대학교 그 전공 수준으로 학교 프린트를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래서 언주중 문법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은 학생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성중은요, 이 학교는 이제 시험 범위에 이제 개념 위주로 좀 문제를 출제를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좀 그 개념 정리 좀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꼼꼼하게 선지를 좀 출제를 하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암기가 요구되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역삼중은 이 학교도 대청중처럼 최근 2개년에 시험 난이도가 좀 상승을 했고요. 그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추론형 선지, 변형 선지 가지고 좀 어렵게 문제를 출제를 하셨다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예고 없이 출제되는 외부 지문 때문에 학생들을 굉장히 좀 힘들게 한 학교예요. 그래서 이 외부 지문의 비중이 좀 확대되어 가는 그런 추세로 나아가는 학교라서 그래서 이 역삼중 그 기출문제를 역삼중이 아닌 학생들도 좀 풀어보면은 좀 외부 지문을 대비하는 훈련, 낯선 지문에 대한 대비 훈련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추론형 선지라든지 변형 선지들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노력해서 좀 질 좋은 문제들을 계속 좀 출제를 하고 계시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신중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외부 지문이 반영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자료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분석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 이 학교도 좀 문법을 좀 어렵게 출제하는 편이라서 이게 문법 파트에서 고난이도 문항을 좀 잘 대비하는 것이 요구되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잠실중 여기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잠실중은 제가 지금 문법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문법이 가장 중요한 학교입니다. 아예 문법만으로 시험 범위가 책정이 돼버리기도 하는 그런 학교라서요. 문법 집중 시험 범위가 있기도 한 학교라서 문법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학교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이 간혹 예고 없이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동중은 이게 남학교의 좀 특징인데 어휘 문제를 선생님들이 좀 많이 내세요. 중등중도 그렇고 휘문중도 그렇고 그래서 어휘 문제를 좀 철저하게 대비해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학교다. 그다음에 이제 진선여중 마찬가지로 숙명여중처럼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여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좀 많이 출제를 하시는 편이라서 여기에 대비된 꼼꼼한 선지 분석이 좀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연계된 외부 지문 역시 많이 출제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연계되는 외부 지문 나오면 그런 학교들은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과서 지문이랑 교과서 연계 지문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학생들이랑 좀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휘문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휘문중인데요. 휘문중은 좀 비문학에서 외부 지문 적용 문제를 좀 많이 출제하는 좀 희한한 학교입니다. 대체로 외부 지문 출제한다고 하면 대체로 문학에서 출제를 하는 편인데, 비문학에서 외부 지문을 아예 적용 문제를 출제를 해버리는 그런 학교고, 그 다음에 어휘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지문 빈칸 문제. 그래서 학생들이 아예 지문을, 교과서 지문을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출제하기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남학생들 중에는 물론 꼼꼼한 남학생들은 정말 말도 못하게 꼼꼼해요. 근데 이제 남학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출제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아마 이제 다른 학교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다른 학교 이야기를 좀 듣는 게 좀 도움이 되는 이유가, 우리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 다음 해에는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학교에서 냈던 문제가 이번 해에는 우리 학교에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른 학교의 어떤 기출 성향도 좀 같이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같이 살펴봤고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 요 문제가 되게 간단해 보여서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문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문법에서 의문체계랑 문장의 짜임 중에 뭐가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렸죠? 문장의 짜임 파트. 그 문장의 짜임 파트의 가장 끝판왕 완성형 문제. 그래서 문제 자체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요 명사절, 관형절, 서술절, 인용절, 이 다양한 어떤 유형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섞여 있는 그런 것까지도 확실하게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좀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좀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이 문법 문제가 항상 학생들의 좀 발목을 잡기도 하고 제일 애먹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는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일단은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도 전체 체계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좀 잘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전체 체계 속에서 예문을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체계만 알고 또 개념만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그 어떤 사례로 적용을 좀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또 문법이 학생들이 좀 제일 짜증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체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중간에 한 번씩 이게 그 예외 사례 있죠. 그런 예외 사례에서 사실 선생님들이 문제를 좀 자주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외 사례까지도 이제 같이 좀 기억해서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어머님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문법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다 좀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싫어해요. 그래서 독학을 좀 반복을 좀 많이 시킵니다. 독학의 반복을 좀 많이 시키고,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저희가 중간에 평일 중에 클리닉으로 부르기도 해요. 잘 안 되는 경우, 좀 어려운 학생들은 좀 클리닉으로 불러서 개별화된 좀 학습을 좀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 활용한 수능형 문제들도 이제 학생들을 좀 애먹이는 그런 좀 주목하셔야 될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문학 스타일의 그 외부 지문 수능형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배우는 개념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관련된 그 개념을 새로운 처음 보는 지문을 바탕으로 그 지문 안에서 요 개념의 내용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좀 선지를 잘 추론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역삼 중에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을 좀 잘 활용하는 문제들을 기출 문제에서 잘 좀 골라서 공부를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뭐 기출문제 좀 풀어봐라 이렇게만은 이제 학생들한테 좀 잘 대비가 안 되니까 나올 만한 외부 지문을 저희가 좀 학생들한테 좀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을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나올 만한 외부 지문이 저희 눈에는 좀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올 만한 외부 지문을 학생들한테 좀 훈련을 좀 시키면서, 근데 그 외부 지문 그 자체에 좀 시간을 많이 쏟진 않고요. 외부 지문이 이런 게 같이 연계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 하고 좀 자료를 제공을 해주면 그런 비슷한 스타일의 다른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훨씬 더 좀 대응하기를 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외부 지문 대비 자료들이 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 비중이 높은 학교들은 그 학교 프린트에 맞춘 수업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선여중이 학교
프린트에 지문을 되게 여러 개를 주고 그거를 이제 교과서 지문이랑 연계해서 내는 문제를 매 시험마다 계속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진선여중도 그렇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경향 말씀드릴 때 외부 지문 자주 출제되고 학교 프린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학교들은 웬만하면 이런 경향의 문제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 비중이 높을수록 학교 선생님의 필기가 완벽하게 사수가 돼 있어야 되고 또 학교 프린트에 대한 완벽한 분석, 그냥 그 프린트를 학생들한테 다시 그냥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필기가 프린트가 어떤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출제할 것인지를 좀 완벽하게 좀 잘 분석을 해서 선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좋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다로운 서술형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단대부중, 진선여중, 숙명여중이 그런 서술형 문제로 변별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이 조건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혹시 조건을 빼먹게 되면 이제 부분 점수로 깎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 대비해가지고 평소에 문장 쓰기 훈련도 좀 시키고 예상 문제 출제해서 쓰기 훈련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명여중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24년에 한번 서술형으로만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학생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첨삭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첨삭 자료들도 다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개별화된 그런 이제 자료와 이제 수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에 대한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이런 문제. 이건 2024년 역삼중 기말고사 문제인데요. 그냥 보시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 문제긴 하지만 그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전제를 추론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선지들이 좀 제공된 문제예요. 그거 설명 다 드리면은 재미없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전제 추론형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형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OX 훈련을 좀 시킵니다. 특히 직전 보강에서 조금 이제 변형 선지라든지 아니면 추론해야지만 뭐 전제를 추론해야지만 근거를 추론해야지만 혹은 뭐 비판적으로 볼 때 이런 선지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변형 선지를 저희가 직접 좀 출제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직전 보강 자료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준 학원에서는 학교 수업에 충실하는 게 사실은 이제 내신에서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필기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딱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학교 필기도 모아가지고 여러 반의 필기를 모아서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좀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걸 학생들한테 좀 선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자료와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내신에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교과서를 정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한 번, 그 다음에 학원 수업 시간에 또 한 번, 그리고 분석 자료를 학생들한테 저희가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서 공부를 할 때 다시 한번 지문을 제대로 정독해보고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좀 제공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독을 또 세 번째, 그 다음에 직전 보강 전에 총정리를 또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차에 총정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발췌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좀 제공을 해주면서 정독을 최소 3번에서 5번 이상은 좀 할 수 있도록 수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분석 자료를 통해서, 최종 정리 단권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놓치지 않고, 지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좀 집요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생각하는 훈련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하는 훈련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내신에서는 수능은 아닌데 내신에서는 좀 집요한 애들이 점수를 잘 받는 것 같아요. 좀 집요한 애들. 그래서 근데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좀 답답하게 여기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알겠어. 집요한 게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우리 애는 안 집요해.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헐렁한 애들을 집요하게 딱 잡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집요해져야 되겠다. 우리가 집요해지고, 우리가 수업에서 집요해지고, 자료에서 집요해지고, 그 다음에 또 수업에서 눈에 걸리는 친구들 집요하게 하나하나 좀 케어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집요함에 빈틈이 있으면 그 빈틈을 저희가 집요하게 잘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료 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만큼 중요한 자료가 없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특히 우리 학교 기출문제를 풀면서 오답 분석을 학생들한테 좀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기출 유형 분석을 학생들한테 시켜도 어차피 안 해요. 네. 비슷한 문제들, 뭐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몰라요. 그러면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끼리 모아서 요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 라는 것을 이제 이 마지막 직전 보강 때나 아니면 총정리 수업에서 요런 유형을 통해서 유형을 좀 정리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결기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학교별로 좀 최적화된 수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맡고 있는 학교는 대명중, 대청중, 승명여중, 역삼중, 희문중 이렇게 이제 5학교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소미 선생님께서 구룡중, 도곡중, 서울중, 신천중, 언주중, 은성중, 중동중 이 학교를 맡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소중 선생님 개원중, 개포중, 단대부중, 대왕중, 서운중, 진선여중 담당이시고요. 여기 지금 수업 회차라고 되어 있는 거는 5주 수업에 플러스 1에는 직전 보강이라는 뜻입니다. 5주 수업에 직전 보강이 하나가 추가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은혜 선생님 대치중, 잠신중 수업이신데 이번에 잠신중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만 국어 시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에는 개강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실중은 송시환 선생님이 일요일 10시에 5+1로 수업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저희가 저희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학원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다른 학원에서는 물론 이제 자체 교재 만들어 쓰시는 학원들도 있지만 뭐 체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중에 나오는 자습서로 수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자습서에 나오는 내용과 그 교과서 자료, 그다음에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수업하는 선생님이 교재를 좀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중3인 친구들이 기출문제가 2020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치 기출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6년치에 해당하는 선생님의 노하우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노하우가 직접 담겨 있는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매년 좋아져요. 똑같은 교재를 쓰지 않고요. 매년 더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출문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 기출문제 바탕으로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반영한 교재를 저희가 이제 매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완벽 분석한 총정리 자료를 이제 학생들한테 좀 제공을 하면서 2023년 역삼중, 대명중, 대청중에서 이런 문제 해결 과정과 관련해서 교과서에 안 나온 선지로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어 왔다. 그래서 요런 거 좀 모아가지고 요런 선지들을 좀 같이 보면서 요렇게 좀 출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면서 집요하게 학생들이 좀 이 지문과 또 선지를 기출 문제를 좀 잘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은 이제 1회에 3시간씩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가 매번 있는데 테스트 문제를 쉽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좀 뒤로 갈수록 좀 어렵게 문제를 좀 출제를 하는 편이고요. 누적한 상태로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만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주차에 배웠던 내용, 2주차에 배웠던 내용, 3주차에 배운 내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누적하면서 마지막 한 4, 5주차에는 전체적인 어떤 시험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좀 누적해서 어떤 그 실력을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종료 후에 재시험을 보는데 테스트 미달자 중에서 재시험 특히 문법 쪽에서 좀 재시험이 좀 많이 미흡한 친구들은 저희가 평일 중에 학생들을 좀 따로 불러가지고 개별적으로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제 미흡자는 원래는 이제 수업 종료에 남아서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되게 바빠요. 또 내신 때 굉장히 좀 바빠가지고 그래서 남아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일에 다시 돌아와서 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도에 따라서 수업 시간이 사실은 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시간인데
진도에 따라서 학교 일정에 따라서 수업 시간이 조금은 추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전날에 직전 보강은 2시간 30분에서 한 3시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직전 보강 때 아까 말씀드렸던 변형 선지 훈련하고요. 우리 학교 기출 문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요 문제는 꼭 나올 것 같다 하는 예상 문제들 좀 찝어주는 그런 시간을 직전 보강 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가 매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재시험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은 무조건 외우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제는 복습 자료 학습의 기출 유형 연습, 그다음에 오답 확인하는 방식으로 과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와 과제에 대해서 이 확인 문자를 이제 어머님들한테 항상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확인 문자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꼭 클리닉이 필요한 친구들은 평일 중에 불러서 보충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계속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그 대치동의 트렌드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도 잘 해야 되고 자료도 좋아야 되고 이거는 기본이더라고요. 이건 기본. 거기에 우리 아이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을 좀 제공을 해주는 걸 학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개가 사실 잘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대체로 중등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화된 건 되게 잘 되는데 앞에가 좀 부족한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인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이랑 교재는 좋은 거 잘 알겠어. 그런데 개별화가 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라는 좀 아쉬움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질문하는 것, 그 다음에 좀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 클리닉으로 부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저희 갖고 있는 어머님들께서 좀 갖고 계시는 그런 어떤 그 한계점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 질문을 네, 1번부터 8번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사진 찍어서 질문한 거를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학생들이 좀 답변을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좀, 학생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까지 생각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냥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그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그거 항상 얘기하는데 그냥 질문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 친구가 뭘 몰라서 질문하는지가 사실 눈에 좀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확장된 답변을 좀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내가 왜 이런 걸 궁금해 했는지에 대해서도 본인도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좀 확실하게 내재화할 수 있게 되는 거. 근데 이제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도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좀 해주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만점 후기들을 좀 써놨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만점을 받은 친구들도 항상 좀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하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는 사실은 이 친구였어요. 작년에 만났던 친구였는데 작년에 이 친구가 자기는 한 번도 70점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70점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70점을 넘으면 네, 물론 이렇게 좀 금전적인 어떤 그 보상을 어머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선생님 그것도 그건데 저 진짜 70점 한 번만 넘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클리닉을 진짜 한 5번을 불렀어요. 클리닉을 5번을 불러서, 야, 너, 진짜, 이번에 진짜, 70점 말고 80점 넘어보자. 80점 한번 넘어보자. 너 이거 80점 넘으면 넌 이 다음부터 네가 여기서 80점 넘으면 너 못할 거 없어. 우리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친구를 진짜 클리닉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친구가 70점을 넘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그 시험의 시점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장의 짜임 나오는 파트였거든요.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지 않아서 이 친구들을 막 진짜 5번을 부르고 알았어 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85점이 나왔어요. 저는 사실은 만점보다도 이 친구가 85점 받은 게 더 기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만점 받은 친구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잘하고 있지만 네,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좀 기억에 더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친구들이 좀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에 대해서 너무 좋게 봐주고 또 도움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한번 자랑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 되게 중요한 슬로건이에요. 저희 학원 맨 처음에 개원하실 때부터 원장님께서 이제 내거신 슬로건인데 저는 이게 저희 학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치의 어떤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에너지 주고 또 좋은 도움 주고 또 동기부여도 좀 해주고 다그칠 땐 좀 다그치고 욕도 좀 합니다. 좀 다그칠 때는 좀 이게 욕도 좀 하고 좀 다그치기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말 최선의 결과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이제 저희 팀은 이제 정말 노력하고 또 학부모님들께도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 있으셨을 텐데 또 질문 남겨주시면 또 지금 특히 또 스트리밍으로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고요. 혹시 또 현장에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네. 그러면은 지금 인강으로 스트리밍으로 들으시는 어머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학원으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